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속아서 구매한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랩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6세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가 한꺼번에 출시해서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리뷰 영상을 찍고 있네요. 분명히 에어 6세대와 아이패드 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에어 6세대와 에어 5세대 중에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랩터가 에어 6세대를 2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전작인 에어 5세대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 전면 카메라가 세로 모드 기준으로 우측으로 옮긴 점이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이 가로 모드에서 영상 통화를 할 때 더 편해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1인치 1.44 대 1 비율의 LCD이고요. 화질은 QHD급 화질이고 해상도는 264ppi입니다.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DCI P3 세격을 만족합니다. 출시되고 나서 논란이 되는 것은 실제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10.86인치인데요. 이것을 굳이 11인치라고 우겨서 출시를 했죠. 동시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실제 크기가 11.11인치입니다. 후면을 보면 퍼플 색상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블루 색상이 아닌 퍼플 색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루 색상을 좋아하지만 4세대와 5세대를 모두 블루 색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색상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고요. 이 질감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문이나 오염 물질이 잘 묻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없이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전작과 동일하게 12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한 가지 속이 쓰린 부분은 미니 6세대에도 달려있는 이 쿼드 LED 트루톤 플래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크기는 이 가로폭이 178.5mm이고요. 이 세로 길이가 247.6mm이고요. 두께는 6.1mm로 전작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전작 대비 1g 무거워진 462g이고요. 다음으로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화면비가 1.44 대 1이기 때문에 가로 모드로 봐도 상하단에 남는 이 영역이 많습니다. LCD가 탑재되어 있어도 애플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나무랄 데가 없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는 500니트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야외나 실내라도 창가에서는 조금 어둡게 보일 수는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60Hz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보면 상하 좌우 베젤이 상당히 넓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넓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양손으로 들고 게임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는 있는데요. 웬만하면 거치대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게임패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원신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 게임은 M2 칩이 탑재되어 있는 에어 6세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래픽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벅임도 없기 때문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픽 설정을 보면 매우 높음이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힘이 남아 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에어 6세대를 사용하면서 편했던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 6세대를 구매할 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저장 용량이 128GB부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에어 5세대에서는 64GB를 사용하면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신은 용량이 30GB를 넘어서기 때문에 저장 용량의 절반을 게임 하나가 차지하죠. 그런데 지금은 128GB이기 때문에 원신을 다운받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속아서 구매한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애플 이벤트에서 에어 6세대를 소개할 때 아이패드 프로 M2 모델과 같은 AP를 사용했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거든요. 물론 애플 공홈에도 그랬고요. M2 프로세서는 10코어 GPU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에어 6세대는 9코어 GPU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애플 공홈 사양표에 9코어 GPU로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도 없었고요. 에어 6세대를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플 펜슬 프로에 대한 사용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애플 펜슬의 사용성은 정평이 나 있죠. 그립감도 주수한 편이고요. 애플 펜슬 프로가 출시되면서 상품성과 사용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랩터가 사용하면서 정말 편리했던 기능은 바로 스퀴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애플 펜슬 프로의 압력을 감지하는 기능이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움켜쥐면 도구 모음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펜의 동선을 최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동작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구 모음 상자는 사용하는 빈도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에만 있는 햅틱 반응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스퀴즈 기능이 작동했는지 아니면 이중 탭이 실행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편리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이 배럴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붓이나 만년필 그리고 형광펜을 사용할 때 이런 기능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애플 펜슬 프로에 완벽하게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기능은 필기할 때보다는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편한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만든 이 메모장이나 프리폼 앱을 사용할 때를 보면 애플 펜슬 프로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펜슬의 그림자가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실제 조명 때문에 생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화면에서 펜슬의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제 필기구를 가지고 필기하는 듯한 착각이 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굿노트 6에서 스퀴즈 기능을 사용해 봤는데요. 굿노트에서는 현재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밖에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그림자 기능도 안 되고요. 또한 이 배럴롤 기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전작 대비 1362mAh가 증가한 8900mAh의 용량이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시간은 유튜브를 봤을 때 기준으로 6시간 30분 보면 4% 정도 남을 것 같고요. 배터리 용량은 에어 5세대보다 조금 더 늘었지만 사용시간은 동일하고요. 충전은 전작과 동일한 20W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 6세대를 사전 예약을 하자마자 구매해서 지금 또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정말 무난하지만 AP는 최고이기 때문에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패드 프로 6세대에 적용되었던 M2 대비 GPU 성능이 조금 낮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M4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에어 6세대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120Hz 프로모션 기능과 신형 매직 키보드가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에어 6세대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이패드 에어 6세대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